롯데가 새롭게 영입한 외인 투수 제레미 비슬리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그러나 그 첫 공개 순간 구단이 기대했던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리그에서 2점대 1호를 기록하며 확실한 전력 보강으로 평가됐던 그의 실적이 KBO에선 예상 밖의 흔들림을 보이면서 내부 플랜마저 흔들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현장 분위기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초비상 단계에 가까웠다. 구단 관계자들은 적응 문제로 보기엔 이상한 지점이 있다며 조심스레 언급했고, 코칭 스태프도 예상보다 큰 기복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팬들은 비슬리의 성적표가 공개되자마자 일본에서 보던 그 투수가 아니다 라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커뮤니티 곳곳에서 논쟁이 폭발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단순한 컨디션 저하인가? 아니면 KBO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약점이 노출된 것인가? 본지는 이어지는 취재에서 비슬리의 성적 붕괴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이유와 롯데 구단 플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추적한다. 롯데가 제레미 비슬리를 영입했을 때 구단 안팎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안정감이었다. 일본 무대에서 2점대 1호를 찍은 경력은 숫자만으로도 설득력이 있었고, 팬들은 그 숫자 위에 자연스럽게 에이스라는 기대를 올려놓았다. 외인 투수 한 명이 시즌의 흐름을 바꾸는 KBO의 특성상 비슬리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구단 플랜의 중심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였다. 베일을 벗는 순간 기대가 곧바로 불안으로 뒤집힐 때 충격은 더 컸다.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칭 스태프는 적응 문제로만 보기엔 설명이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관계자들은 계산하던 그림이 흔들릴 수 있다는 표현까지 조심스럽게 꺼냈다. 물론 시즌 초반의 작은 흔들림은 웨인에게 흔한 통과 의뢰일 수 있다. 새로운 공인구, 새로운 스트라이크 존, 새로운 타자들의 성향. 무엇보다 KBO 특유의 끈질긴 컨택과 빠른 승부. 그러나 이번에는 흔한이라고 넘기기엔 묘하게 찜찜한 지점들이 있었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뉘앙스다. 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다.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에서 보던 그 투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퍼졌고, 마이너스 2점대 1수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역풍이 되어 돌아왔다. 숫자는 기대의 연료가 되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숫자는 가장 잔인한 비교 자료가 된다. 일본에선 됐는데 왜 여기선 안 되나? 그 질문이 쌓이면 어느새 왜를 넘어 혹시 다 된다. 혹시 일본 성적은 착시였던 걸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 있는 걸까? 혹시 다 위험한 이유는 외인 투수의 평가는 늘 짧은 구간의 인상으로 먼저 굳기 때문이다. 한 경기의 난조가 적응으로 해석되면 기회가 늘어나지만 한 경기의 난조가 붕괴로 해석되는 순간부터 선수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으로 올라가야 한다. 더구나 롯데는 올 시즌 마운드 운용에서 한치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가깝다. 선발진의 구상은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 있고 외인 선발의 무게감은 그 어떤 때보다 크다. 비슬리의 기복이 길어지면 단순히 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로테이션 전체가 흔들리는 도미노가 된다. 그럼에도 구단은 쉽게 비상을 외치지 않는다. 외부에는 지켜보자는 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내부에서는 그 메시지와 별개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본지가 확인한 분위기는 딱 그 지점에 있었다.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동시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준비되는 단계. 그리고 그 만약은 단순한 교체설이나 단기 대책이 아니다. 비슬리를 중심으로 짜였던 전력 설계, 투구수 관리, 상대별 매치업, 불펜 소모 계획, 후반기 승부처 운영, 이 한꺼번에 재검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불안이 느낌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비슬리의 투구 내용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특정 패턴이 반복해서 언급됐다. 타자들의 접근 방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는 이야기. 특정 상황에서 공의 힘이 덜 느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기다린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다. 야구에서 타자가 기다린다는 건 투수가 던지는 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건 곧 투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호다. 구단이 진짜로 긴장하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다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비슬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적응의 통증인가? 아니면 KBO 무대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약점의 노출인가? 본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슬리의 투구를 결과 다 아닌 내용으로 쪼개 추적했다. 구속과 회전, 구종 선택, 카운트별 승부, 그리고 타자들이 어떤 공을 노리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점점 뚜렷해졌다. 지금의 흔들림은 컨디션이 나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특정한 조건이 겹칠 때마다 비슷한 균열이 반복되는 흐름이 보였다. 비슬리의 흔들림을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직 초반이잖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야구는 초반에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준다. 특히 외인 선발에게는 더욱 그렇다. KBO는 적응이라는 시간을 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적응하지 못한 흔적을 너무 빠르게 노출시키는 무대다. 한번 약점이 보이면 상대는 바로 공유하고 다음 경기는 더 촘촘한 공략이 들어온다. 그래서 현장은 결과보다 먼저 타자들의 태도 변화를 본다. 비슬리를 향한 타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초비상이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니라 경고가 된다. 본지가 확인한 현장 분위기의 핵심은 구단이 놀랐다. 가 아니었다. 구단은 어느 정도의 기복을 예상한다. 문제는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반복 패턴이다.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특정 구간에서 투구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표현을 썼다. 한두 타자를 상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꺾이는 순간 이후로 연쇄적으로 흔들림이 이어지는 장면들. 투수에게 흐름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재고 난조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공으로 이길 수 있는지 확신을 잃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 야구에서 확신은 곧 속도다. 결정이 느려지는 순간 공은 느려지지 않아도 승부는 느려진다. 분석한 여러 장면에서도 공통된 인상이 있었다.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던 승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움은 볼을 늘리며 볼이 늘면 타자는 더 기다릴 수 있다. 타자가 기다리기 시작하면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 더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이 곧 장타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 야구는 이렇게 작은 심리 변화가 큰 결과로 번진다. 현장에서는 공의 힘이 덜 느껴진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구속만으로 설명하기엔 단순하지 않다. 투수의 공이 타자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숫자만이 아니라 타이밍을 뺏는 요소, 릴리스 포인트의 숨김, 회전의 질, 그리고 결정구의 각, 다 맞물릴 때다. 비슬리가 일본에서 통하던 방식이 KBO에서 흔들리는 듯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일본에서는 유효했던 승부 루틴이 KBO의 타자들에겐 생각보다 빠르게 학습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한번 학습된 패턴은 상대에게 더 이상 비지가 아니다. 특히 KBO 타자들은 이 공이 오면 치겠다는 확신을 잡는 순간 승부를 매우 단순하게 만든다. 투수에게는 잔인한 환경이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게 느껴지는 날은 더더욱 그렇다. 현지 취재 과정에서 들린 또 하나의 표현은 카운트 싸움이 자꾸 불리하게 간다 였다. 투수가 원하는 카운트 0-1, 0-2로 들어가지 못하고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 2-0, 3-1를 자주 내주면 그 다음은 맞아도 맞을 만한 공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부터 경기 운영은 투수의 계획이 아니라 타자의 계획이 된다. 구단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슬리는 단지 실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도권 문제는 곧바로 구단 플랜과 연결된다. 웨인 에이스가 주도권을 잃는 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불펜 운용이다. 정된 이닝을 채우지 못하면 불펜이 앞당겨지고 앞당겨진 불펜은 다음 날의 여유를 빼앗는다. 하루 이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팀은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 롯데가 비슬리 한 명의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다. 그것은 곧 팀 전체 피로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패턴이 생겼는가? 현장에서는 적응이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단어가 조심스럽게 섞여 나왔다. 구종의 완성도. 단순히 공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KBO에서 통할 결정구의 형태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시선이다. 정구가 선명하지 않으면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던져야 하고
공이 많아지면 피로가 누적되며 피로는 다시 제구를 흔든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 남아있다. 본지가 주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슬리의 흔들림은 단순히 결정구가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내가 특정 상황에서 유독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유, 그리고 비슬리 스스로도 그 상황에서 투구 선택이 급격히 달라지는 이유, 그 배경에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가 공개되는 순간 팬들이 느끼던 찜찜함은 단번에 설명될 수 있다. 본지가 추적한 핵심 포인트는 의외로 단순했다. 리의 흔들림은 구속이 떨어졌다. 같은 한 줄짜리 이유가 아니라 KBO 타자들이 특정 순간부터 기다리는 공이 명확해졌다는 것, 즉 승부가 읽히기 시작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적 장면은 늘 비슷한 그림으로 반복됐다. 초반에는 변화구로 타이밍을 흔드는 듯 보이다가도 후처로 갈수록 타자들의 스윙이 달라진다. 방망이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보고 딱 한 공만 노린다. 그리고 그 한 공이 들어오는 순간 콘택이 아니라 타격이 된다. 현장이 말하던 타자가 기다린다는 느낌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타자들은 무엇을 기다렸나? 팀은 결정부의 스트라이크 능력이었다. 비슬리가 일본에서 통하던 루틴은 상대가 변화구를 의식하는 틈에 직구로 압박을 걸고 다시 변화구로 마무리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KBO에서 그 변화구가 결정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스트라이크로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는 변화구는 타자에게 공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그 결론이 생기면 타자는 간단해진다. 변화구는 버리고 지구 혹은 특정 높이 코스의 공만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림이 성공하는 순간 투수는 한 번에 무너진다. 바로 여기서 붕괴의 스위치가 켜진다. 비슬리가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스트라이크를 위해 더 직구 비중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직구는 타자의 시야에 더 자주 등장한다. 직구가 많이 보이면 직구의 위력은 같은 구속이어도 재감이 떨어진다. 타자는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 결과는 잔혹하다. 공의 힘이 덜 느껴진다는 현장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공이 약해진 게 아니라 공이 예측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본지가 주목한 두 번째 고리는 릴리스 존 공략의 미세한 흔들림이다. KBO는 낮게가 생명이다. 낮게 던져도 안 맞는 게 아니라 낮게 던져야만 강타를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변화구가 스트라이크로 들어오지 않으면 투수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릴리스가 미세하게 들리고 이는 순간 공은 10cm만 높아져도 한복판이 된다. 팬들이 말하는 해안펀의 와르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10cm다. 야구는 큰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누적돼 딱 한 번 크게 들리는 순간에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일본 이점대가 왜 KBO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지도 설명이 된다. 일본에서 통하던 변화구의 경계, 볼과 스트라이크 사이, 다 KBO의 시선과 존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고 KBO 타자들은 그 경계를 빠르게 학습해 버릴 공을 정한다. 한 번 버릴 공이 정해지면 투수는 사실상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맞더라도 스트라이크를 넣을 것인가. 볼이 되더라도 흔들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이 반복되면 투수는 결국 자신의 승부를 잃는다. 그래서 롯데가 초비상인 이유는 단순하다. 슬리는 지금 구위가 나쁘다가 아니라 승부 설계가 읽히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 읽히는 순간부터 웨인 에이스는 단지 한 자리가 아니라 팀 운영 전체의 리스크가 된다. 로테이션은 더 짧아지고 불펜은 더 빨리 소모되며 후반기 승부처의 체력은 초반에 이미 깎인다. 구단 플랜이 흔들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다만 여기서 결론은 아직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은 교체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야구를 스트라이크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조정, 그림 릴리스 포인트 구종 선택, 카운트별 승부 패턴의 재설계, 포수 리드와의 재정렬,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에게 버릴 공을 주지 않는 커맨드 회복.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지금의 불안은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비슬리가 KBO에서 다시 미지가 될 수 있느냐? 타자들이 더 이상 한 공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답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곳은 기사도 심도 아니다. 다음 등판의 첫 19다. 그 19가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찌르느냐에 따라 롯데의 시즌 플랜은 흔들림이 아니라 반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제레미 비슬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한 투수의 기복을 넘어 롯데 구단 전체의 운영 시스템이 어떤 균형 위에 서 있었는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일본에서의 화려한 이력은 기대의 출발점이었지만 KBO는 언제나 적응과 학습의 싸움이다. 타자들이 비슬리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 순간 문제는 단순한 난조가 아니라 전력 구상의 기준선을 흔드는 구조적 경고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초비상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결정구의 스트라이크 활용도, 카운트 운영, 릴리스 포인트 조정. 비슬리가 한 번만 승부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지금의 불안은 반전의 사막이 된다. 롯데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외인 점검이 아니라 투수를 데려왔고 어떤 시스템에서 그 투수를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시즌은 아직 길고 변화의 여지는 존재한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 경고를 읽어낼 수 있느냐이다. 감사합니다. 타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장 밖에서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더 깊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